미국 월가 출신이라고 소개되는 한 분석가가 팔로워 100만이 넘는 유명 회의론자에게 공개 내기를 걸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한 크립토 매체가 기사를 하나 냈고요. 국내에서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주인공은 토마스 라레스카라는 사람이고 지금 기사에서는 월가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 주장은 이래요. XRP는 규제가 명확해졌고 실제로 쓰이는 곳이 있고 길게 보면 채택이 늘어난다라고요. 그래서 5년 안에 한 개에 1만 달러, 우리 돈 1,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XRP 1000개, 지금 시세로 165만 원쯤 되는 물량이 5년 뒤에는 149억이 된다라고요. 이 몇십만 원어치만 사도도 100만 장대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전망을 수십 년 경력의 유명 차트 분석가이자 대표적인 XRP 비판적인 피터 브렌트한테 돈을 걸고 공개적으로 붙어보자고 제안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 입과 기사에서 나온 문장들, 제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전달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계산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00만 원이라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실제로 풀려서 돌아다니는 XRP 개수가 약 620억 개고요.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 620억 개 전부의 지금 가격을 곱한 값을 뜻하는데 여기에 한 개 1,500만 원을 곱해 보겠습니다. 620억 곱하기 1,500만, 0이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약 90경원입니다. 이 경이라는 단위 자체가 저도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써보는데요. 1경이 1조의 1만 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전부 합친 금액이 IMF 집계 기준으로 17경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하나의 몸값이 지구 전체 1년 소득의 5배가 넘어야지 나오는 숫자인데요. 속도로 봐도 그래요. 지금 가격에서 1,500만 원까지는 대략 9,000배 상승이고요. 이걸 5년 안에 가려고 한다면 해마다 6배씩 5년 내리 쉬지 않고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전망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물건이라는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분은 정말로 이 숫자에 자기 돈을 걸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기 조건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 나레스카 씨의 본인의 링크드인 계정에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본인이 밝혀둔 상시 내기 제한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시 내기라는 거는 상대가 언제든 받겠다고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열어둔 제한이란 뜻입니다. 그 조건은 이래요. 10만 XRP를 걸고 6개월 뒤에 정산, 또 10만 XRP를 걸고 1년 뒤 정산. 이 정산이라는 거는 약속한 날짜에 이긴 쪽이 돈을 받아가는 걸 뜻합니다. 요즘 시세로 한 건에 1억 6천만 원어치가 넘는 물량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액수가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이기고 지는 걸 가르는 가격이 2.1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0원입니다. 보이시나요? 기사 제목에서는 1,500만 원이 인쇄되어 있는데 본인 돈이 걸린 조건문에서는 3,100원 정도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도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숫자죠. 심지어 본인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XRP가 1.1달러 수준이니까 이대로라면 브렌트가 2건 합쳐가지고 3억 원어치 유리하게 출발하는 셈이라고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 이 제안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내기는 지금 이 시간까지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근에 이 숫자가 퍼진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라레스카 씨가 다른 사람의 전망 영상을 공유한 게 있습니다. 그 전망을 내놓은 분은 시장 분석가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 중에 이 숫자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그 어느 경로에도 계산식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이 기사에 나온 월가 25년 경력. 저는 이걸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함은 크립토 교육업체 대표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요. 확인이 안 된다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돈을 걸겠다는 사람인데 그만한 자산이 있으니까 거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은 아주 좋은 답안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3년 전에 실제로 끝까지 간 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이자 미국 대형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술 책임자까지도 지낸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사람은요.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개 15억 원이 된다는데 15억 원을 걸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건 40대 1짜리 불리한 내기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걸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90일 뒤 비트코인은 목표 가격의 97%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발라지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개발자 단체, 자선단체의 도합 22억 원을 실제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기 돈을 거는 확신조차도 얼마든지 틀립니다. 두 번째로 그 유명한 내기도 상대가 받아줬기 때문에 성립을 한 거고 세상 대부분의 공개 도전장은 성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번 건에는 발라지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기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반백년 가까이 선물시장에서 차트를 그려온 원로 트레이더고요. 오랜 시간 동안 XRP랑 XRP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판이 신봉자 대 회의론자의 대결처럼 보이는 건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이 브렌트가 이미 2달 전에 절반쯤 넘어와 있었다는 사실. 지난 5월 말 유명 크립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코인 하나에 돈을 거래해야 된다면 XRP, 솔라나, 이더리움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XRP가 가장 나을 것 같다라고요. 물론 같은 자리에서 대부분의 코인은 결국 사라질 거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간 비판해온 사람 입에서 XRP가 첫 손에 꼽히니까 진행자가 놀랐다고 박혔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브렌트가 차트를 근거로 그려본 가장 큰 상승 그림, 작년 초에 올린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50조 원 도달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나눠본 계산인데요. 이 750조 원을 620억 개로 나누면은 한 개에 12,000원 안팎이 나오죠. 지금 XRP 전체 몸값이 약 100조 원 안팎이니까요. 가장 유명한 비판자가 그린 상한선조차도 지금의 7배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자세히 보시면은 상승하냐 마냐 싸움이 아닙니다. 12,000원이냐 1,500만 원이냐 이 자릿수를 두고 다투는 싸움인 거고 쓸모가 있냐 없냐는 논쟁은 어느새 무대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구도인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저는 이 소동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요. 이 내기 이야기 자체는 가격을 움직이는 재료가 되지 못하고요.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브렌트가 응답하지 않는 한 이 내기는 시작조차 안 된 일이고 시작 안 된 일에는 정산일도 달력에 적을 날짜도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보도가 왔었던 요 며칠 가격은 업비트 기준 1,600원대, 1,500원대 언저리에서 이 소식에 따로 반응했다고 볼 만한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파격 전망을 만나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조건이 있는지, 기준 가격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 실제로 판돈이 걸려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없는 숫자는 전망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입니다. 이런 전문가발 파격 전망 기사는 어느 특정 매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조회수가 나오니까 크립토판에서 늘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사 장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같이 확인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브렌트 계정에 공개 응답이 올라오는지, 6개월 뒤 가격이 3,100원과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음에 만나는 파격 전망 기사에 방금 그 세 가지가 붙어 있는지. 이 세 번째는 제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기사 제목에 1,500만 원은 계산식도 판돈도 붙어있지 않는 숫자였고 정작 본인 돈이 걸린 조건문의 숫자는 3,100원이었습니다. 상대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상대는 이미 2달 전에 결정이라면 XRP가 제일 낫겠다고 말을 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피터 브렌트라면은 3억 원어치 유리하게 출발하는 이 내기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이유 한 줄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브렌트가 공개적으로 답을 내놓거나 이 내기가 실제로 성사되는 순간 제가 그 조건문을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리플이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개인 분들마다 투자하시는 자금들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1억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리플 XRP만 투자할 것인가, 알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몰빵 투자하고 여기서 오르기만 기다린다라는 건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 커뮤니티 정보 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그리고 비중 조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최근 안내드린 단기 종합방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안내드렸던 단기 타점들에 대해 가지고 제로지, 아이릭스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었지만요, 아무리 여기서 자리가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이유들, 분명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아가지고 오전에 비중을 좋아서 진입을 하고 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 다음 타점에 대해서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전에 들어간 단기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걸어둔 목표가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수익 실현하고 다음 타점으로 넘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펄,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 오덜리까지도 전부 다 비중 조절해서 오전에 진입을 하면서 목표가 걸어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목표가에 도달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여유 있게 목표가에 걸어놓고 이 신경을 덜 쓰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 나갈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비중 조절해가지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기 타점 종목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모카 네트워크 무덴까지도 단기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더라도요. 이걸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걸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여기서 단기 타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답게 운영할 줄 아셔야 되고 중기 타점은 중기답게, 중장기는 또 장기답게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펄코인까지도 익절이 나왔고 또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키워나가는 게 바로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모카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익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기 타점으로 좋아 보이는 엔소 코인을 들어가고 또 다시 목표가를 걸어두면서 다시 한번 다음날 오전 여유롭게 엔소 코인 목표가 도달하는 상황들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요. 내가 만약에 목표한 가격들에 대해서 걸어두지 않으면은 이게 새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대응을 못하고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잠깐의 수익 그냥 찍힌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표가를 걸어두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엔소까지도 익절을 완료했었다면요. 그 다음 단기 타점이었던 온톨로지 가스까지 진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선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요. 이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고 특히나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런 급격한 하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안내까지도 드리고 있는 이유들은요. 기본적인 현금 비중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처럼 미국과 이란 전쟁까지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 이 타점, 타이밍에 대해서 잘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보유하다가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 매매를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매매 중독처럼 매일매일 사고 판다? 이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를 잘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비중만 조절해가지고 들어가면서 5개, 10개씩 익절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시장인 거지 여러 가지 뭐 리플, XRP 이거 한 개에만 몰빵해가지고 아니면 알트코인에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에 몰빵해가지고 이런 매매 습관들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잘 살려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이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커뮤니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그리고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알트 타점, 모두 닿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